안녕하세요. 건강비타민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주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죠. 오늘은 소화 불량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서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효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저희 채널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50대 후반의 김모 씨는 몇 년 전부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고 심할 때는 속이 쓰리고 울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 식욕도 떨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인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위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어보기도 하고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복용하기도 했지만 일시적으로만 증상이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카무트 효소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소화 효소와 비슷한 것 아닐까 싶어 반신반의했지만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하루 한두 번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기 시작했고 며칠 후부터 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도 예전처럼 쉽게 체하지 않았고 가스가 차는 증상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꾸준히 섭취했을 때는 예전처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 씨는 소화가 잘 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졌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인해 소화 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피로가 누적되거나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속이 더부룩하다고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경험한 카무트 효소는 어떤 원리로 소화를 도와주는 걸까요? 이제부터 카무트 효소의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일반적인 소화 효소와 달리 곡물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천연 효소입니다. 카무트는 고대 밀의 한 종류로 일반 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소가 풍부한 곡물입니다. 특히 카무트에는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비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 기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카무트 곡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위장 건강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카무트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카무트 곡물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효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에서 음식물을 보다 쉽게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입에서 음식을 씹으면서 타액 속의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위에서는 위산과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하며 소장에서는 다양한 효소들이 작용하여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각각 분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지방이나 탄수화물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카무트 효소가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음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카무트 효소는 특히 단백질과 탄수화물 소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육류 섭취가 많아지면서 단백질 소화 불량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를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쪼개는 작용을 하여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평소 빵이나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글루텐이 분해되지 않고 장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글루텐 분해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 밀가루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무트 효소는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소화 과정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 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지고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장 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장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카무트에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이처럼 카무트 효소는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위장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장 건강까지 신경 써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며 만성적인 피로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씨처럼 소화 불량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던 분들이 카무트 효소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무트 효소는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다음으로 카무트 효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무트 효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효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카무트 효소는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효소를 섭취하면 위장에서 음식물과 섞이지 않고 직접 장으로 이동하여 효소의 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하루 동안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위장의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복에 섭취했을 때 속이 불편하다면 식후에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무트 효소의 섭취량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한 포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처음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해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나 과거에 위험을 알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무트 효소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한 번씩 섭취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맞춰 매일 섭취하는 것이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카무트 효소는 단순히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 미리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먹기 전으로 섭취하면 위장이 보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무트 효소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변비는 장의 연동 운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장 내 환경이 나빠졌을 때 발생하는데 카무트 효소가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음식물 찌꺼기의 원활한 배출을 유도하여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무트 효소는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면 영양소가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되면서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철처럼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카무트 효소가 좋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효소라도 과다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분들은 공복에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제품의 원료를 확인하고 몸에 맞는지 먼저 테스트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무트 효소는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지만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 과도한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인해 위장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화 효소를 보충해주면 위장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식사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무트 효소는 단순한 소화 보조제가 아니라 위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소화 기능이 원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피로감도 줄어들며 하루를 보다 활력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무트 효소를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마지막으로 카무트 효소의 장기적인 효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꾸준한 섭취가 어떻게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무트 효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효소는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더욱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자주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꾸준히 섭취하면 위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이모 씨는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체하는 일이 많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소화 불량으로 인해 영양 상태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소화가 어렵고 속이 편하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카무트 효소가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포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어 불편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를 하고 나서도 속이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가 꺼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스가 차는 증상도 줄어들었고 소화가 잘 되면서 식사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화가 잘 안 되면 피로감도 쉽게 느끼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효소를 꾸준히 섭취하면서부터는 에너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처럼 카무트 효소를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위장 건강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원활해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장 건강이 좋아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카무트 효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단순히 소화 개선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카무트 효소를 장기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우선 과도한 의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효소 분비 기능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효소를 섭취한다고 해서 식습관이 불규칙해지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카무트 효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마다 위장 상태나 체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섭취할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복에 효소를 섭취했을 때 속이 쓰리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식사 후에 섭취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보다 편안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제품의 원재료를 확인하고 본인의 몸에 맞는지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무트 효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요구르트, 나토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무트 효소는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소의 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무트 효소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기능을 넘어 장 건강 개선, 영양소 흡수율 증가, 면역력 강화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보조제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섭취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이 개선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피로감도 줄어들며 하루를 보다 활력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무트 효소의 다양한 효능과 섭취 방법,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주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카무트 효소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강 보조제는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몸에 맞는지를 천천히 테스트하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 문제로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